지금 상황도 보면 굉장히 언덕을 넘겨서 또 타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기서 뭐 다 해도 돼요. 뛰어도 되고 굴려도 되고 그냥 일반 어프로치를 다 해도 되는데 참 자신의 그 맞는 그 상황을 잘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 한 두 가지 정도로 레슨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프로치를 할 때 그 고진영 선수의 그 스윙을 보게 되면 백스윙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은 백스윙을 할 때 많은 아마추어들이 공을 띄우기 위해서 안으로 많이 들거든요. 인사이드로 뒤로 많이 들어서 이렇게 걷어 올리는 이런 샷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그런 방법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샷을 할 때는 그냥 약간 요 정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프로치는 조금 더 가파르게 바깥쪽으로 있죠. 손보다는 클럽 헤드가 더 바깥쪽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바깥쪽에 놔야 조금 더 다운 블러로 들어가면서 볼을 쉽게 컨택할 수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까 같은 상황에서 고진영 선수가 했던 그 샷은요, 언덕을 넘겨서 바로 볼을 떨어뜨리고 정확하게 갔잖아요. 이런 샷은요, 평소에 연습을 안 하는 아마추어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들도 하면 안 돼요. 예. 저거 어렵습니다. 예. 저렇게 치는 거는요, 세계에서 지금 세계 랭킹 1위잖아요.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고 2주에 가장 컨디션이 좋고 정말 잘 됐을 때 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네, 말이에요. 저거 하면요, 잘못하면 큰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방법보다는 장애물이 있을 때는 딱 둘 중 하나죠. 완전히 굴리던가 완전히 띄우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결과는 본인이 어떻게 칠 때마다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좀 리스크를 안고 쳐야 됩니다. 자, 일단 굴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볼 포지션은 오른쪽에 놔라, 체중을 약간 왼쪽에 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요, 볼을 오른쪽에 놓고 체중을 이렇게 왼쪽으로 놓습니다. 자, 왼쪽으로 놓으라고 하면요, 진짜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 진짜 왼쪽으로 이렇게 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막 불안해서 막 마이클 흔들려서, 잭슨인 예. 줄 알았어요. 잘 못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놔도 아주 살짝이에요. 그런데 내 시야가, 내 시선이 진짜 오른쪽에 놓으면요, 완전히 볼이 더 오른쪽에 많이 있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공을 맞추기가 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볼은 약간 오른발 또는 오른발 저 마지막 발가락 정도까지 놓고요. 체중은 너무 과도하게 놓으시면 안 돼요. 과도하게 놓으면 막 흔들리고 백스윙 들 때 막 체중이 너무 왼쪽에 있어서 더 찍혀 맞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중은 그냥 오른발에 볼이 있는 것 자체로도 그냥 오른발 하나로 서 있듯이 이렇게 이러한 느낌으로 딱 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왼발을 살짝만 놔도 살짝 왼쪽으로 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을 왼쪽으로 하는데 왼쪽으로 했을 때 클럽 헤드가 이렇게 열리시면 안 돼요. 예. 마치 우리가 그 호미 있죠, 호미를 넣듯이 지금 58도 웨지인데 손을 샤프트를 왼쪽으로 많이 밀게 되면 약 8번 아이언 정도의 로프트가 나올 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또 이거를 놓으라고 하면요, 그립을 여기서 잡고 다시 또 왼쪽으로 넣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클럽을 아예 생긴 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놓고 그냥 퍼터 잡듯이 딱 잡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왼쪽 손목이 딱 견고하게 잡혀 있죠. 예, 이 느낌으로 그대로 땅 쳐주는 거예요. 예, 거의 써지질 않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어프로치 잘하는 프로들은요, 이 상태에서 코킹해 갖고 그냥 땅 치라고 그래요. 예, 코킹을 해서 땅 쳐도 왜? 프로들은 잘 치니까. 예, 이게 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 코킹을 해서 땅 치려고 하면 불안해서 안 돼요. 그래서 샤프트를 밀어 놓은 상태, 그리고 왼손 등을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여기서 한 가지 또 포인트가 뭐죠? 백스윙을 절대 위로 올리면 안 됩니다. 번쩍 들면 안 되고 낮게 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원래는 한 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공이 굴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손목을 유지해서 땅, 아주 견고하게 조금은 강하게 들어가 있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샤프트 밀고 체중 너무 과도하게 왼쪽으로 놓지 말고 위로 들지 말고 그냥 낮게 땅, 이렇게 치면 아주 낮게 굴러가서 어려운 장애물을 피해서 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띄워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 앞에 벙커도 있고 러프가 길기 때문에 띄워야 된다. 네. 헤드를 열고 몸을 뒤로 빼고 백스윙을 좀 더 코킹을 과감하게 하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서요. 그리고선
굉장히 심하게 공을 확 깎으면 네. 이렇게 멀리 안 가고 톡 떨어지는 이런 실수 때문에 많아요. 거리 조절 되게 안 돼요.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똑같은 느낌이지만 공을 띄우는 것 자체가 원래 거리 조절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이미지를 하나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20m, 30m를 저기를 보낸다는 느낌보다는 하늘 위로 20m, 30m를 위로 쏘는 거예요. 이게 위로 쏘면 전 여기 그 조명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들어서 위로 하늘 위로 공을 높게 쏜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선 높게는요 정말 높게 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20m는 한 이 정도 들지만 공을 띄울 때는 조금 더 크게 들거든요. 크게 들어서 어떻게 치죠? 대부분 너무 큰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툭 쳐요. 그러다 이렇게 탑핑도 나죠. 네. 탑핑도 나고 그다음에 충분한 비거리가 안 납니다. 20m 크게 들어. 그다음에 자신 없어서 이렇게 쳐서 큰 실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위로 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죠?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 오픈 클럽 헤드 열고 오픈 스탠스, 그 다음에 하늘 위로 빵 높게 띄우자라는 느낌만 갖고도 충분히 볼이 잘 뜨고 거리 조절도 잘 됩니다. 그래서 띄울 때는 앞으로 보낸다기보다는 하늘 위로 높게 공을 쏘아 올리는 그런 느낌이면 훨씬 더 실수가 줄어듭니다. 네. 이 정도 두 가지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필드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연습장에서 좀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벙커가 참 다양해요. 이름은 같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벙커가 있죠. 네. 이런 항아리 벙커, 턱이 아주 깊은 벙커도 있고 또 모래 상황도 다르죠. 고운 모래도 있고 젖은 모래도 있고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벙커 상황에서 어떻게 샷을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 항아리 벙커라고 하죠. 깊게 이렇게 파여져 있는 이 벙커 상황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샷을 만들어낸 선수도 있지만 아주 고전하던 선수들도 많을 거예요. 이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나 어려워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모래랑 공이랑 같이 손으로 던지고 싶다라고 그냥 남들 안 볼 때 그냥 모래랑 공이랑 같이 이렇게 키 이렇게 높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네. 일부러 소리도 내야 돼요. 소리도 내요. 프로님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왕이면은 제대로 된 룰로 좋은 샷을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항아리 벙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탄도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탄도를 높이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헤드를 많이 오픈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제가 평소에 그냥 어프로치 할 때 이 헤드 페이스는 이렇게 똑바로 놓여 있지만 이 헤드 페이스를 항아리 벙커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오픈을 해주셔야 돼요. 똑바로 두는 게 아니라 오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오픈 페이스를 하고 옆에서 봤을 때 어드레스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측면에서 보시면 오픈 페이스를 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공이 이렇게 탑볼이 나기가 쉽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페이스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클럽의 밑면, 이 바운스라는 이 둥그런 밑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이렇게 바닥을 향하도록 제 어드레스를 최대한 숙여서 앉아있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탑볼이 아니라 공을 정확하게 쳐낼 수 있고요. 공이치는 평소보다는 조금 왼쪽에 두는 게 좋겠죠. 공을 오른쪽에 두면은 공부터 맞기가 쉬워서 이렇게 공이 조금 낮게 가기가 쉽고요. 그래서 공이치를 평소보다 조금 왼쪽에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요. 네, 왼쪽으로 공이치만 옮겨놔도요. 훨씬 더 탄도를 높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치까지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어프로치를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항아리 벙커 상황에서도 이 헤드를 오픈을 하고 좀 더 앉은 상태에서 공이치만 왼쪽으로 놓고 샷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던지지 않아도 충분히 탈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래도 고운 모래가 있고 또 아주 젖어 있는 모래, 비 온 다음 날이나 뭐 비가 조금 오고 있는 날씨에는 모래가 젖어 있잖아요. 네. 모래 상황이
아주 다양해요. 제가 두 가지 상황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고운 모래는 벙커샷을 할 때 헤드를 오픈 페이스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젖어 있는 모래에서는요, 오픈을 하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놔요. 오픈을 하지 않고 똑바로 놉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페이스를 오픈을 하면은요, 이 밑면이 둥그렇잖아요, 바운스가. 그래서 클럽이 모래와 함께 잘 빠져나가요. 그런데 젖은 모래에서는 모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둥그런 밑면이 다 있으면 클럽만 탁 빠져나가면서 모래를 파지 못하고 공만 치는, 그래서 탑볼이 나기가 쉽습니다. 젖은 모래에서 클럽을 많이 오픈을 하면은요. 그래서 젖은 모래에서는요, 클럽을 조금 더 스퀘어로 놔요. 그렇게 하면 여기 리딩 엣지라는 날카로운 부분이 바닥에 쿡 박히면서 모래를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젖은 모래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페이스를 똑바로 놔야 모래를 좀 더 깊게 파면서 젖은 모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탈출을 할 수 있고요. 또 고운 모래와 젖은 모래의 차이점은요. 모래가 젖어 있을 때는 너무 뒷땅을 많이 치시면 안 돼요. 제가 기준을 대략 드리자면은 이 고운 모래에서는 모래를 치는 양으로도 거리를 조절을 해요. 뒤에를 많이 치면, 뒷땅을 많이 치면은 거리가 조금 덜 갈 거고, 좀 더 공부터 바로 들어가면 거리가 많이 가겠죠. 네. 하지만 이 젖은 모래에서는요, 너무 이렇게 뒤를 쳐서 거리를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공 뒤에 한 1, 2cm 정도,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쳐주셔야 돼요. 이 상황이 젖은 모래인데 너무 뒤를 치면은요, 클럽이 이렇게 튕겨 나가면서 탑볼을 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이 젖은 모래다라고 하면은요, 너무 많이 공 뒤쪽을 치는 게 아니라 1, 2cm 정도만 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젖은 모래 상황에서는 스퀘어로 클럽 페이스를 두고 너무 많이 뒤를 치지 않으신다면은요, 충분히 탈출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